그 연기법이란 상호 의존에서 있다는 것인데요. 연하여 있다. 또 이제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연기론은 주로 우리가 자아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환경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하늘이 없다면, 땅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먹을 것이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부모가 없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는 부모가 존재할 수가 있는가? 선생이 없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학생이 없는 교사가 존재할 수 있는가? 경영자가 없는 노동자가 있는가? 노동자가 없는 경영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이렇게 서로 의존해 존재하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연기법을 이렇게 이제 환경적, 생명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설명도 바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연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과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어떤 지식을 갖는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사유를 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인과적 구조를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과적 패러다임이 선형적이었어요.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뭐였냐면 상호적이라는 것이었어. 그래서 식과 명색이 이제 상호적으로 이야기되죠. 실제로 12연기는 식과 명색에서 끝나요. 통찰은. 앞에 이제 무명행은 그걸 이제 더 시간으로 확대했을 때에 이제 앞에 이제 붙이게 되는 내용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를 통찰하는 깨달음의 그 과정을 보면 12지 연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데서 사유가 마무리됩니다.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식과 명색은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식과 명색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은 존재는 없고 관계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존재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네요. 관계를 통해서 존재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유 차이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흙이라나 다른 어떤 존재들이 있으니까 나도 있지만 내가 있으니까 또 다른 존재도 있는 거야. 이게 나와 세계, 아까 눈과 색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눈 따로 있고 색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12입체예요. 이게. 근데 색이 있으니까 눈이 있고 눈이 있으니까 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어. 그 구조를 이해하고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밖에 있는 사물을 내 욕심대로 분별해가지고 실체화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연기는 인과적 구조가 기존의 모든 인과는 선형적이죠. 시간적으로 선후관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불교 인과일은 현재가 과거를 결정하기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가 과거를 결정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내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어요. 이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런 애가 있는데 미국의 한 빈민가에 두 흑인 소년이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해요. 친구로. 하나는 깽단두목이고 하나는 인권 변호사가 돼. 그러면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인이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라는 결론으로 또 나왔고 한 사람은 뭘로 나왔어요? 깽단두목이라는 걸로 나왔죠. 그러면은 이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이 원인이 결정적으로 이걸 이렇게 했어요. 내가 깽단두목이 되니까 깽단이 될 수 있는 원인이었어. 과거 일이. 똑같은 원인이 내가 인권 변호사가 되면 인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되도록 하는 인연이 그 원인이 그것이었다고 본다면 이 원인의 성격이나 구조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결과 없는 원인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냐? 그게 좀 어려우면 콩을 가지고 이 콩이 콩가루가 될 것 같아, 두부가 될 것 같아. 인과관계가 결정되어 있다면
어떤 콩은 콩가루가 돼야 되고 어떤 콩은 두부가 돼야 돼. 근데 사실은 두부가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는 이놈은 콩이 두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콩가루는 또 콩이 콩가루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콩나물은 콩나물 원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인과관계라는 것은 과가 있으니까 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까지 관계들은 객관적인 현실로서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선형적 인과율은 결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근데 상호적 인과율은 결정론이 아니라 과거도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어. 그걸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려서 이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나는 어려서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집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제 가출도 하고 사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아버지 얼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기가 싫어서 아버지가 집에 왔다 그러면 나는 집으로 안 들어가고 딴 데 돌아다니고 그랬거든. 그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고통스러운 존재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시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어머니가 많아. 처음에는 그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지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뒤에서는 다른 사람은 어머니가 하나인데 나는 어머니가 여럿이니까 많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더 행복하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 마음을 열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과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로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연기법은. 연기법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인과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과를 내가 맺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내가 언제든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 보살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개 망나니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개 망나니가 되도록 태어난 놈도 없고 보살이 되도록 태어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 아니요. 연기하니까. 내가 연기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잖아요. 행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의 행동에 의해서 뭐든지 이제 모든 역사나 운명의 중심축이 누구예요? 이게 진화야. 이걸 보고 진화라고 그래.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놈이 나다 진짜 나다. 인과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과가 없지 않아. 인과는 확실한데 인과를 저희가 주도하고 그게 연기법이니까 가능해.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참나를 찾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참나가 어디가 있어요? 또 이게 우리는 참나 찾아라고 하면 전부 지 생각으로 참나를 찾으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죠? 네. 아주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중필 교수님이 조이너 메이시 시스템 이론과 인공지능이라는 책도 번역해서 내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상호 인과율 지금까지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전에 있었던 것에 이런 뻔한 결과로 이어지는 이제 인과론이 이제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름인데 이렇게 상호 인과율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불우한 환경조차도 딛고 일어선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불우한 환경조차도 한다면 이제 근데 실제로 세상의 영웅들은 다 불행한 과정을 자기가 헤쳐나가면서 영웅이 됐지 영웅이 되도록 결정된 존재가 어디가 있었어요. 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뒤에 가면은 전부 이제 뭐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뭐 정말 참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누가 환경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좋은 환경에 나타난 사람은 내가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냐 하고 더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꼭 나쁘지만 않지 않냐. 네. 이건 내가 극복하면 더 좋은 미래를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연기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예요. 네. 깨닫고 간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위대한 성자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 어디에 있으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수천학주 입척해진. 그러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인과에 끌려다니지 않고 인과를 만들어가는. 그렇지. 인과의 주인이 돼야지. 이제 자기가 삶의 네. 주인이 돼서 네. 그 사람이 진짜 참나를 주인공이고 제대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쉬었다.